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30일 목요일. 자, 5월을 마무리를 하루 앞둔 목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빠 주식학교 홍정장입니다. 자, 시장이 하루 좋았다가 하루 나빴다가 하면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금일은 코스피가 0.77%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힘을 못 썼네요. 마이너스 0.31%로 전일 대비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국내외에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종목 진단 시간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시장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 이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시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는데, 네. 계속 매각을 하든 매도를 하든 매도 일변도의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네요. 지금은 보시면은 이제 악재는 굉장히 많은 상태죠. 네네. 시황만 보게 되면 무역 분쟁이 끝날 것 같진 않다. 네. 그런 얘기가 있고, 오늘 제가 중국 쪽에 전화를 해서 통화를 좀 했는데, 네네네. 중국 쪽에 물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들었냐면 중국과 미국이 서로 싸워서 네네. 누가 이기든 중국인들은 지금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네. 중국이 지더라도 네. 미국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면 네.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기쁘다, 이런 얘기를 와우.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얘네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그 생각 잠깐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무역 분쟁 사실 우리는 체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미국 제품이 필요하다면 그냥 우리는 살 것이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관세에 네. 상관없이 그냥 막 사겠다, 이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너희들 젊은 사람들 이야기지. 공산당 쪽에 있는 애들은 나이가 많지 않느냐. 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불매운동 하려고 할 건데, 네. 그렇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잠깐 토론식으로 그냥 잠깐 했었는데요.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국이 불공평하다. 네네네. 지금 뭔가 미국한테 뭔가 핍박받고 있다. 네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언론이 좀 그렇게 조장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네네. 사실은 미국 입장이나 중국 입장이나 어느 편을 들기도 좀 그렇죠. 네, 중국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핍박받고 있는 거고, 네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굉장히 좀 그동안 중국한테 많이 퍼줬던 것이 억울한 그런 느낌인 거고, 네.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 이야기고요. 네, 아무튼 그런 내용들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무역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네네네. 장기화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이런 상황이 일단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제 무역 분쟁이 이렇게 심각화되고 장기화되게 되면 항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단기 국채 금리. 그렇죠. 아무래도 자금이 네.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이제 몰리다 보면은 맞습니다. 금리는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겠죠. 네. 지금 이제 장기 국채 금리를 이제 10년물로 많이 보는데요. 네네.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2.2 정도까지 떨어졌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요. 네네. 2.2% 그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3개월물 네네. 단기 금리죠. 네네. 장기 국채 금리는 그것보다도 높은 수치를 좀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중 한때는 한 0.1% 넘게 이게 네. 간격이 벌어졌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일단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 국채 금리가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어떤 방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채를 많이 사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자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것이다. 네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불안감들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주가가 많이 빠졌죠. 네네. 네, 이런 내용들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현재 시점이 주가가 또 내려도 너무 많이 내렸다. 네, 그 다음에 직전 저점대, 즉 작년 10월이나 올해 1월에 나온 저점대와 거의 근접해 있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더 유입이 되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MSCI 이벤트 이 부분이 이제 28일부터 진행돼가지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들어간다. 네네네. 네. 이번 주 안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도가 확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네네.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바로 매수로 전환이 되는 모습으로 확인이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월 말이기도 하고 윈도 드레싱도 좀 하려고 하고 뭐 그러면은 아마 여기에서 주가를 더 빼는 것이 아니라 뭐 반등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겠고요. 네네. 환율도 덩달아서 좀 같이 내려왔죠. 어제 급등했었습니다. 많이 네. 네, 어제 많이 올라온 부분들을 상당 부분 다시 되돌리면서 다시 한번 환율이 아래쪽으로 하방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일단은 뭐 사실적으로 그냥 우리가 데이터로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네네. 뭐 여기에 대한 판단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저가 매수, 저점에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통한 단기적 반등이라도 무조건 나와야 되는 시점. 네. 그다음에 여기서 뭐 잠깐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덧붙이자면 외국인들이 지금 연초부터 들어와 있는데 많이 물렸어요. 네네네네. 네, 지금 약 4조 원이 넘게 물려 있는데 네. 외국인들의 평균 손실률을 계산을 해보면은 한 마이너스 10%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우, 생각보다 네. 많네요. 네. 네네. 뭐 외국인들이 거의 불패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10% 정도의 손실률이 나온다면 4조 원의 마이너스 10%면 4천억이거든요. 그렇죠. 어우, 이 4천억을 손실을 확정 지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금의 여유가 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팔고 떠나고자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만 올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단기적으로 반등을 시키는 어떤 모습이 좀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네네. 지금 최근에 이렇게 주식을 좀 현물 쪽을 많이 매도를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저 선물 쪽에서 뭔가를 네, 해먹기 네네. 위한 네, 그런 그렇죠. 내용이었을 거라 네네. 생각하고 또 6월에 만기가 이제 2주 남았으니까 거기에도 맞추려면 주가도 또 어느 정도까지 끌어놔야 되지 않겠나. 뭐 물론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정황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저점권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것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단기 낙폭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낙폭과의 네네. 반등이라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뭐 어떤 시황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뭐 시황 쪽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이나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쪽으로 한번 넘어가 봐서 종목의 오늘 이슈주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M&A 관련주, 매각 관련, 누가 사갈 것이냐, 어떻게 팔릴 것이냐, 이런 쪽에 뉴스가 좀 많았었네요. 지금 그 최대 이슈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지금 항공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시아나항공주 오늘 급등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팔려가는 쪽이기 때문에 네네네. 팔려가는 쪽에서는 항상 이런 기대감들이 생기게 되죠. 뭐 팔려간다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합병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제 새로운 재무 구조, 그다음에 그동안 불안정했었던 어떤 현상들을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각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최근에 이제 인수 후보로 거론됐었던 기업들 중에서 실제로 검토하는 기업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그동안 좀 잠잠했었다가 이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단기 골든크로스 만들어냈고, 네네. 강세의 어떤 흐름을 연결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아시아나항공 좀 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일단 시장에 나와 있고 누가 이제 주인이 될 것인가에 말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러면은 아시아나항공 그룹 주인 금호산업을 안 볼 수가 없죠. 금호산업도 이제 뭐 오늘 흐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금호산업 같은 경우도 뭐 일단은 이런 내용들은 기업 자체에게는 호재가 되는 내용이겠죠. 네네네. 뭐 아시아나를 덜어낸다 이렇게만 본다면 또 아픈 뭐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네. 뭐 일단 아시아나를 일단 이런 식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그 재무 안정성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네네.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금호산업에서 아시아나 지분을 약 31% 정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별거 없죠. 그다음에 금호석유화학에서 약 11%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아시아나가 매각이 되는 상황. 네네. 그룹 전체가 일단 금호그룹 전체가 좀 항공을 포기하는 것은 좀 속쓰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걸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아시아나항공 자체를
약간 애물단지 정도로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수익성이 네, 네.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그게 뭐 네. 경영을 잘못했던지 아니면 수익성 악화에 한번 발을 들여놓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반복된 악순환의 반복이었던지 간에 어떻게 보면은 금호그룹은 그런 재무 구조에서 확실하게 이제 알턴니를 빼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내용들 좀 보게 되면은 기업에 대한 어떤 그 불필요한 어떤 지출이 이제 줄어들 수 있는 네네네네.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시아나가 지금 부채도 없고 뭐 그랬으면 괜찮은데 네. 기업 자체가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된 상태에서 불안정한 상황이 됐죠. 이렇게 네네. 되면 계열사를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아시아나를 떼어냄으로 인해서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부담감이 해소가 되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고 또 그 부분을 떨어내고 나면은 본 사업에 대한 집중도를 더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상황으로만 보게 되면은 금호산업 자체에게는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다만 이제 그 팔려가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이것은 이제 상승률이 조금 덜하다 그런 정도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뭐 아시아나와 같이 단기 골든크로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추가의 방향, 상승의 방향이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보유하신 분들 계속 보유하시면 그렇죠. 되겠네요. 네, 보유관점. 네. 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있는데 어차피 계열사로 볼 것 같으면 에어부산이 오늘 또 굉장히 급등을 네네. 했어요. 더 많이 네, 올랐는데, 네, 오고 예. 네,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나랑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시아나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에어부산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네네. 내려가면 같이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한 덩어리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요거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에어부산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팔려가는 입장 쪽, 이쪽에서는 전부 다 네,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항공주 이슈주 중에 매각설이 나와 있고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에 있는 종목들 그런 주가들은 상승의 여력이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팔려는 사람이 있으면 사가려는 사람이 있겠죠. 네. 네, 그러면은 요즘 근래 얘기가 또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고 있는 게 원래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 기업이 가능할까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애경그룹이 다시 뭐 인수전에 뛰어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글리 또 지금 네네네. 네, 굉장히 재밌는 게 애경이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네. 그래서 주관사를 이제 삼성증권으로 지목을 하게 되고 사업 타당성을 가지고 이제 하는 내용인데 네네. 애경도 사실은 보면 뭐 돈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기업 그룹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네네. 애경이 이 지금 요거를 사가지고 뭘 할 것인가? 그렇죠. 요거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항공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제주항공을 해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에다가 지금 아시아나 쪽을 끌어들이게 된다라면은 네.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항공 그 업계 중에서는 가장 1등으로도 올라올 수 있다. 네네.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는 거니까 약간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는 내용이죠. 네네네. 그래서 애경이 이런 쪽으로 욕심을 낼 것인가.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 검토를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들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아마도 이제 그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주항공하고 네네. 아시아나항공을 사들어 왔을 때 그런 시너지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사업적인 분석을 좀 해보는 것 같은데 네네. 아직까지는 네.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 진행했다 그러면 이제 좀 사들이는 쪽으로 뭐 사들이겠다라고 이제 좀 활동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네네네네. 이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애경 그룹주 전반적으로는 이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지금 왜냐면 뭐 AK홀딩스 같은 게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그제도 빠졌고 오늘도 굉장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게 지금 아시아나항공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입장이겠죠. 네. 왜냐면은 이게 아시아나 매각 가격이 지금 1조 6천억 최대로는 이제 2조 원가량 든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 돈을 지출하게 되면은 지금 이 그룹에 남아있는 돈이 그렇게 많을 것인가 이거죠. 지금 살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사고 그렇죠. 나서 남아있는 돈이 하나도 없으면 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AK홀딩스 같은 경우 작년에 그 매출액이 3조 7천억이었거든요. 네네네. 총, 그러니까 지금 뭐 유보율은 뭐 1000%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물론 계열사 것까지 다 갖다 끌어 쓰겠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뭐 멀쩡히 다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돈을 갖다 이제 지출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AK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수하는 입장 쪽에서는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네.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드네요.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라도 굉장히 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또 주가 하락성이 있는 상황이고 일단 검토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또 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원래 이제 그 기업 인수에 참여했던 기업이 하나였죠. 네네. 네네. 하나에서도 이제 이거를 좀 해보겠다. 네. 실제로 이제 하나가 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면 네. 하나는 이제 그나마 이제 돈이 조금 더 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근데 하나가 이것을 사게 되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또 이게 부담이 되겠죠. 네, 뭐 한 네, 10% 그래서, 정도 네. 작년 매출의 10% 이상은 나가야 되는 맞습니다. 금액이네요. 일단 네. 뭐 기업이 일단은 뭐 돈이 얼마가 있고 간에 일단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출해야 된다는 거. 이게 네네.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네네. 그러니까 돈을 지출하는 것은 항상 악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런 내용들은 조금 부담스럽다. 근데 하나가 지금 또 이제 가장 또 이제 그런 인수 가능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시너지에 대한 내용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예, 주가는 별로 좋지 않겠죠. 네. 음. 그래서 항상 인수하는 업체 이런 뭐 M&A 이슈가 들어왔을 때는 인수를 당하는 쪽은 좋은 소식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만 네네. 인수하는 업체 쪽에서는 이런 그 단기적인 지출로 인해 가지고 주가의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 같은 경우도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전저점까지 거의 다 내려와 있고 그제도 이제 신저가를 쓰는 모습들이었고 1분기 매출이 11조 9천억 원 정도인데 뭐 거의 진짜 그게 한 10% 정도의 금액을 써야 되는 상황, 돈이 일단 지출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장기적으로는 관점은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두 종목 정도 더 볼 건데요. 오늘 이제 갑자기 근래 고생을 많이 하다가 엔터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SM은 또 네. 굉장히 급등했네요. SM은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네요. 이게 행동주의 쪽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압박을 한다 이런 네네. 뉴스가 나왔는데 네. 지금 이게 SM이 상장하고 나서 한 번도 저걸 안 했네요. 배당을 안 배당을 줬어요. 한 번도 2,000원 정도 네. 나와가지고 배당 한 번도 주가가 지금 네네.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KB 자산운용 쪽에서는 이제 주주 서한을 발송한다. 네네. 이렇게 나오고 이제 다른 그런 운용 관계사들도 네. 동참하겠다. 네. 그런 얘기가 좀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이수만 이 회장이 연간 100억 원 이상을 받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월. 네. 1년에 100억 원 이상을 이제 그 뭐 급여가 됐든 상여가 됐든 이제 받아가는데 네네. 그렇게 받아가면서 왜 주주들에게는 한 푼도 배당을 안 하느냐. 네, 열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네네네, 됩니다. 네네.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그런 이유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하라. 네네. 네, 이런 얘기들. 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이쪽 KB 그 자산운용에 동참하는 그런 네. 세력들 좀 보게 되면 한 20% 정도 지분이 확보가 될 거 생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하네요. 네. 배당을 달라라는 이야기이고 뭔가 불공평하다는 이야기 되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도 아마 그쪽으로 편을 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지분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 네. 되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양이 좀 일어나게 됐고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내용들은 뭐 배당을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어떤 싸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한진칼이라는 한진칼, 것처럼 예. 네네네. 그런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일단 그 기존의 주주들과 지분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거는 뭐 더 들고 가시고 보유하셔야 되겠죠. 네. 단기적으로도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어떻게 힘쓰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네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일단 뭐 맞습니다. 주가가 근래 이제 낙폭이 굉장히 컸었었는데 5월달 저점을 잡아놓고 급등하는 모습들인데 좀 더 보유해 보시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SM을 봤으면 또 YG 엔터테인먼트를 안 볼 수가 있죠. 예. 와, 근데 YG엔터는 뭐 악재가 너무 많죠. 뭐 대표사의 그냥 네, 뭐 네, 네. 구설수부터 시작해서 그 가수들의 버닝썬 구설수까지. 관련한 이야기도 이쪽 YG엔터 쪽이었고요. 그다음에 네네네.
지금은 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양 대표, 양현석 네네네. 대표의 성접대 의혹 네네네.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이런 의혹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뭐 그렇다더라 아니면 네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네. 나오면서 음. 주가 하락을 좀 유도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모양이 좀 안 좋았고요.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반발 매수라는 이런 거 좀 나왔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뭐 28,000원대의 지지를 좀 받는 모습인데 단기적 반등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워낙에 네네. 악재가 지금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보시면은 이제 빅뱅 원래 멤버들 뭐 대성이라든지 G드래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솔로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솔로로 활동하더라도 이제 BTS 네네. 방탄소년단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지금 방탄소년단이 워낙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어지간해서는 이제 비비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네, 이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군대에 갔다 오면 또 이제 네. 사회 적응 기간이라는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당장은 이제 YG 엔터의 어떤 주가 상승, 뭐 기록적인 상승이라는 이런 것도 네네네.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추세를 돌리기 좀 부담스러워 보이고요. 네네. 단기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 관점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SM은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주가를 상승시키려는 단기적으로라도 상승이 되겠습니다만은 그에 반해서 YG 엔터테인먼트는 악재 덩어리에서 나와도 시원치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네. 위해서 비중 축소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일단 국내외 시장 상황들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또 종목들 위주로 또 접근을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산별적으로 나가는 종목들을 또 찾기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전종목 차트 그리고 시장의 뉴스보다도 시장의 네네. 추세, 종목들의 추세를 잘 관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긴 네네.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좌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주가가, 어제 같은 경우는 제법 많이 빠졌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수익률이 더 올라갔더라고요, 어제는. 네네.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대형주 중심의 어떤 지수를 빼기 위한 어떤 시장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네네네. 개별 종목들, 그 다음에 대형주가 있다 하더라도 관계없고요.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우리 팜시스템처럼 이렇게 분산으로 해서 골고루 담아놓게 된다면 네네. 한두 종목이 내리더라도 아니 대여섯 종목이 내리더라도 네. 몇 종목만 올라가게 된다면 거기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 해주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시장이 많이 하락했다라고 느껴지더라도 계좌는 그냥 잘 버티고 있는 거 그런 모양새들은 시장이 다음에 상승하는 어쨌든 하락 이후엔 다시 상승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그 상승 기간에서는 상당히 멋진 수익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계좌 상황들은 방송을 통해서 틈틈이 계속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같이 동참하시는 분들 많고 계시는데 이번 조정에서도 그렇게 크게 충격은 받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역시 시장은 시장보다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포트만 잘 짜놓으셔도 종목만 제대로 잘 집어넣으셔도 지금 같은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충격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저희 이제 부자빠 주식학교에서 부자빠님도 항상 지수는 연구를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지수 연구보다는 종목들, 개별 종목들이 악재 속에서도 나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잘 발굴하고 그다음에 잘 가지고 갈 수 있는 인내력을 가져라라는 말씀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럼 오늘 마지막 구호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니까 지수보다는 종목이다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은 지수보다 종목을 봐야 한다? 네네. 그렇게 하죠. 종목이 중요하다고 하면 되겠네요. 네,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네. 제가 뒤쪽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길잖아요. 네. 네. 자, 그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장은 지수보다는 종목이 중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